트럼프가 그 아젠다 47에서 얘기했던 그 타도 대상 1, 2번이 글로벌리스트하고 워몽거스, 그러니까 전쟁광이었죠. 이 두 가지가 바꿔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FED하고 국방부입니다. 국방 개혁을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빅테크를 이용해서. 이 대목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월가의 금융 세력들, 지금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CEO들이 향후 달러 패권 그리고 암호화폐 패권을 둘러싸고 화폐 전쟁을 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FED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언했어요. 얼마 전에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이 FED를 해체하는 게 좋겠다. 이건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해체해야 된다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그 더치의 수장으로서 FED를 해체한다고 선언했을 때 그러면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아마 사람들은 난리를 칠 거고 그리고 금융세력들은 뒤에서 암살 모의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는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형식이나 기존의 전통 관습 같은 것들은 다 개나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FED의 존립 이유, FED를 해체하자고 하면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기득권층에서 가장 많이 공격할 명분은 뭐냐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입니다. 자, 독립이라는 말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행정부나 의회의 간섭을 심하게 받게 되면 장기적인 경제정책이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지금 FED가 설립이 됐는데 1913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은행을 110년간 운영해 보니까 왜 니네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워서 통화정책을 펼쳤는데 왜 지금 해빌리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지?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니네의 독립성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어. 독립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니네가 독립성을 보장해 줬는데 또 불구하고 실제로는 미국의 일반 하층민을 위해서 니네가 장기정책을 짠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금융 엘리트들을 위해서 니네가 장기정책을 짠 거잖아. 독립성은 나도 좋아. 중요한 거야. 하지만 독립성을 보장해 준 지금의 이 시스템 하에서 니네는 딴짓을 하고 있었어 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성이란 명분을 지켜주되 그렇다면 현재 시스템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FED가 자산 매입을 결정해주는 구조예요. FED 이사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것을 결정합니다. 재무부가 채권을 사줘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사주는 걸 결정한 거는 미국의 FED 이사들이 결정합니다. 이게 부채가 되는 거죠.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고 FED가 화폐를 발행해서 바꾸는 이 구조를 깨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FED는 일단 트럼프하고 머스크는 폐지하자고 선언할 거고 그러면 이게 협상용이든 실제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FED는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FED는 폐지되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머스크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의 현재 화폐 발행권에서 어떤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 결정 과정에서 AI나 어떤 빅테크들의 기술적인 테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를 만드는 가장 큰 두 번째 원인, 국방부죠. 자, 국방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록히드 마틴이 만드는 F-35, 아직까지 록히드 마틴은 정말 바보 같은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저격을 한 거죠. 앞으로 국방부 개혁을 하겠다는 신호탄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만드는 그 F-35가 한 대에 2천억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2016년하고 2019년에 두 차례 합쳐서 11조 원 정도를 샀어요. 그러니까 65대를 11조 원 정도에 샀으니까 대략 한 2천억 원, 3천억 원 하는 건데요. 미국의 국방비는 천조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1조 달러면 우리나라 예산의 20배입니다. 이 국방비가 어디에 쓰이느냐? 8,880억 달러가 매년 국방비로 들어가는데 이 중에 대략 2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에 버금가는 액수를 걔네는 국방비, 인건비로 쓰이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청소비, 청소부 용역비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외부 용역비, 뭐 심지어는 그 구내식당 아줌마들한테 주는 돈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누군가에게 새고 있다고 트럼프하고 머스크는 보는 거예요.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나 이 무기들을 유지보수하는데 대략도 3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게 국방비를 줄여라. 전 세계 정부들에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그 미군 주둔 비용을 내라. 우린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트럼프가 그 아젠다 47에서 얘기했던 그 타도 대상 1, 2번이 글로벌리스트하고 워몽거스, 그러니까 전쟁광이었죠. 이 두 가지가 바꿔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FED하고 국방부입니다. 국방 개혁을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빅테크를 이용해서. 이 대목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월가의 금융 세력들, 지금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CEO들이 향후 달러 패권 그리고 암호화폐 패권을 둘러싸고 화폐 전쟁을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빅테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엑스닷컴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FED 해체와 그리고 워먼거 전쟁광들의 해체의 수장이 돼 있어요. 이거를 FED를 설립한
JP 모건이나 또는 그 뒤에 있는 로스차일드나 워버그 가문들 입장에서 보면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패권은 월가의 금융 세력들에서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고 그거의 어떤 변곡점이 암호화폐. 한 가지 상징적인 게 그 신시아 루미스라는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올해 7월 달에 비트코인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비트코인의 법안 발의에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서 20년간 보유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실은 선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만약에 이게 실현되거나 일부 실현되거나 이런 논의가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화폐 패권이 어떤 변곡점을 맞은 겁니다. 이 사건을 월가의 그 아까 얘기했던 금융 제국군들, JP 모건이나 로스차일드, 워버그 가문들은 지금 간담이 서늘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미국의 빅테크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뒤에는 동지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회장인 피터 틸이라는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가 있어요. 이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가 세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뭘 하는지를 알면은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뒤에서 팔란티어가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있어요.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기업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AI를 통해서 그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AI 빅데이터 업체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국방부 개혁에 착수할 때 그 국방부 개혁에 착수해서 실제로 용역을 줄 업체는 팔란티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국방부 개혁은 예산 낭비를 뿌리 뽑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팔란티어의 그 피터 틸 회장이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디지털 그 가상 공간 세계에 지금 국방부와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국방부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예산의 흐름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합니다. 지금 왜 구내식당 아줌마한테 1년에 연봉이 30만 달러씩 나가고 있지? 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주둔 미군들 부식비로 계약한 그 부식 업체한테 왜 1년에 2,800만 달러나 지금 주고 있지? 로키드 마틴의 부싱 그 나사 하나에 왜 10만 달러에 주고 사고 있지? 줄줄 새는 이 예산들을 전부 다 합리적으로 바꾸거나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융 세력들의 어떤 돈줄, 부당 이득들을 팔란티어가 막을 겁니다. 금융 제국군과 실리콘밸리 빅테크 연합군의 화폐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빅테크 연합군은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독립전쟁의 큰 지원군이 되겠죠. 이 독립전쟁에서 행동대장인 일론 머스크가 추진력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면 2026년 7월 4일 트럼프는 독립선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시 독립선언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우리는 독립하지 않았다. 토마스 제퍼슨 우리 선조들이 독립은 정치적인 독립이었고 선언적인 독립이었지 실제로 우리는 지난 250년간 여전히 런던 근거지를 둔 대영 제국, 금융 제국군들의 식민지에 있었다. 우리는 그 폭정에 시달리면서 힐빌리들은 인플레이션에 잡아먹혀 이 폭정을 타도하고 항거해서 드디어 독립을 쟁취했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 We have made America great again 하고 Thank you very much 하겠죠. 이건 트럼프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거고 공적이 될 거고 트럼프가 받으려고 하는 노벨상 못지않은 명예가 될 거예요. 전에 언급했던 대로 앞으로의 화폐 전쟁은 실리콘밸리 중심의 어떤 빅테크들, 월가를 근거지로 한 금융 제국군들 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 굉장히 복잡다난한 싸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금융 제국군들이 달러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 일단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대세는 기울었다. 만약에 준비 자산을 진짜로 비트코인을 바꿀 정도의 어떤 상황이 돼서 전세가 이제 완전히 기울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금융 제국군들도 비트코인 확보 전쟁의 열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차기 먹거리를 찾아서 그 사람들도 금융 제국군들도 전략을 바꿀 겁니다. 그럼 빅테크들 못지않게 또는 빅테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비트코인 확보, 홀딩 전쟁을 금융 제국군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빅테크들도 그 지금 시가총액이나 세계 부자들 순위 그 리스트에 10손가락 안에 뽑아보면 빅테크들과 금융 그루들이 있죠. 이 금융 그루들은 지난 수백 년간 영국과 네덜란드, 미국에 건너오면서 지난 수백 년간 전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하고 시스템을 짜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신흥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들이 패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겠지만 노련비를 갖춘 이 금융 제국군을 상대로 승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금융 세력이 아직까지는 전세가 조금 유리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빅테크들의 기술을 미국 정부가 팔란티어나 이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예산을 대폭 절감한다고 하면 전 세계 국민들이 자국 정부에게 요구를 할 거예요. 우리도 미국 정부처럼 팔란티어나 AI 기술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세금을 줄이자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들이 어떤 빅테크들의 AI 기술과 그리고 그 AI 기술의 결제 수단인 암호화폐를 도입해서 비트코인이 사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럴 때 그러면 그 암호화폐 주도권을 빅테크들이 가져갈까?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금융 제국군들이 빅테크들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빅테크들의 금융 제국군에 대한 자금의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월가 금융 제국군들의 어떤 신흥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록과 뱅가드라는 전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블랙록은 지금 비트코인 ETF로도 유명하죠. 이 블랙록과 뱅가드가
우리가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뭐 메가라든지 알파벳인가 그리고 테슬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곳에 모든 매그니피선트 7의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뱅가드와 블랙록의 두 회사의 지분만 합쳐도 월가 금융제휴권의 지분이 매그니피선트 7의 10%, 마이크로소프트만 예를 들어도 뱅가드가 대략 7%, 블랙록이 대략 6%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사회에 입김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12월 1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가 비트코인 매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블랙록과 뱅가드가 요구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을 사라고. 이 정도로 그 금융제휴권들이 빅테크 연합군에 이미 많은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줄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번 빅테크들이 현재 금융제휴권들에게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구도가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화폐전쟁은 그 관전 포인트가 중국과 미국 간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빅테크 연합군과 아까 얘기했던 금융제휴권의 싸움 그리고 빅테크 연합군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금융제휴권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미국 정부 트럼프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의 어떤 그 아까 행동대장격인 일론 머스크 예를 들었죠. 그래서 이걸 만약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테슬라와 팔란티어 빅테크들의 어떤 투자 기회가 특히나 AI 관련된 투자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 전 세계 경제 스토리를 바꾸는 어떤 변곡점 스토리가 있는 업체들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게 이거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뇌피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암살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금융제휴권들의 눈에서 보면 자기네들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자그마한 국가 하나 정도는 그냥 없애버리는 것도 사실 이 사람들의 손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라는 개인 한 명을 제거하는 거는 사실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미국의 소율부의 어떤 뭔가 중책을 맡게 된다고 어떤 언지를 받았을 때 X에 뭐라고 날리냐면 나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눈에 보면 나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경호원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론 머스크도 본인이 그런 활동을 할 때 암살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본인도. 트럼프는 실제 암살 위협을 말은 받았었죠. 골프 마라로 있을 때서 골프 치면서 한번 받았고 또 그 7월 달에 실제 암살 시도가 있었고 즉사했죠.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의 일탈이나 어떤 반발심에서 일어난 거라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밝혀져 있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암살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어떤 그 CEO 개인의 카리스마가 너무 강한 회사죠.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암살을 당한다면 테슬라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그 목표를 앞으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끌고 나갈 인물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회사인데 그 트럼프 집권 4년 동안에 일론 머스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